자, 이제 통계 나누기입니다. 요거 하면은 3학기 역기가 이제 끝나죠. 뭐 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대표값 3포더 쭉 하고, 사실 양이 이게 훨씬 많죠. 마지막 상관관계는 다음 시간에 개념 정리해오면 수요일날 풀이 좀 다 진행하고 유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여유로울 것 같아. 그래서 삼각비 복습 프린트까지 싹 다 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는 3학년 2학기 복습까지 일단 끝납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예정대로면 금요일 날에는 고등수학 진도를 나갈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요 소단원 첫 번째 게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대표값과 3포더라 그랬죠. 그래서 영상 정리 해오셔서 알겠지만 주된 내용 주제는 대표값이라는 것과 3포더라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대표값이라는 건 대표의 뜻은 뉘앙스를 알죠. 말 그대로 어떤 반의 대표다. 그럼 뭔가 그 반의 특징을 뭐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남들에게 피력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단 말이야. 여기에서의 대표도 비슷한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통계 단원을 공부했을 겁니다. 그때 뭐 공부했니? 줄기와 이끌림. 세세한 내용은 안 물어볼게. 또 뭐 있어요?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상대도수 표랑 상대도수 다각형도 있었어요. 맞죠?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옛날에 뭐 누적도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빠졌고, 어쨌거나 그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몇 개만 좀 얘기를 하면은 도수분포표에서 아마 줄기와 이끌림에서 얘기했겠네. 줄기와 이끌림에서 어떤 반에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각각의 성적들을 막 표에다가 중구난방으로 나열을 해놨다가 그거를 줄기와 이끌림이라는 것에다가 막 정리를 했을 때 뭐 어떻게 했었어요? 10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것끼리 한 줄 나열하고 뭐 10의 자리 20인 것끼리 30인 것끼리 막 이렇게 줄줄줄 나열해가지고 쉽게 봤을 때 보기 좋게 나열을 해서 정리를 했었던 게 있었단 말이야. 그때 니네가 나열한 그 수학 성적들, 데이터 값들을 별량이라고 불렀었죠. 변량? 맞지? 자, 근데 그 별량을 보기 쉽게 더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도수분포표라는 걸 만들었어. 자, 도수분포표에서 뭘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의 분포가 최하가 50점이고 최고가 100점까지 있어. 그러면 50점부터 100점까지를 성적을 10점씩 끊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부터 60까지 정확하게는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그 사이에 속하는 별량들이 몇 개 있는지를 세서 칸에다가 채워 넣었어요. 그 몇 개 있는지 셌다라는 게 정확하게 보였죠? 도수라고 불렀었습니다. 기억나?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 100점 미만인 데이터 별량이 5개가 있다. 그럼 도수가 5인 거지. 오케이? 기억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좋아. 그럼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느냐? 여기 거랑 연결이 조금 좀 돼. 그래서 과거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교육과정상은 안 나오지만 문제집에는 나왔던 표기가 있었는데, 자, 도수분포표를 만든 이유는 줄기와 이끌림에서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줄기와 이끌림에서는 별량이 너무 많잖아. 막 수백 개야. 그러면 표 하나에다 나열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줄기와 이끌림에서 50점짜리가 4명이 있으면 10의 자리가 5잖아. 10의 자리 5에다가 줄기를 쓰고 입자리에다 뭘 썼어? 50점이라는 성적을 물론 다 쓰지 않고 공만 썼습니다. 50 이런 식으로. 기억나지? 했을 때 4명이면 50점이 4명이면 그 50점 4명이라는 걸 하나씩 다 썼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별량이 많으면 줄기와 이끌림에다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별량을 정리하는 게 좀 어때? 빨리 들어와. 왜 늦었어? 얘기를 미리 해야지. 줄기와 이끌림에다가 너무 많은 별량을 배치하자니 보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도수가 많아도, 별량이 많아도 우리가 아까 10단위로 끊었잖아요. 자, 이렇게 끊었던 거를 계급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도수분포표에서 각 계급마다 별량이 몇 개 있는지를 카운팅만 잘 해가지고 그걸 도수라 그랬지? 몇 도수가 얼마인지를 잘 세세하게 써가지고 표 하나에 대한 기입을 하면 어쨌거나 수백 명이라고 할지라도 성적은 50부터 100까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표에다가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근데 단점이 있었어. 도수분포표를 바꿨을 때 단점이 있었어. 줄기와 이끌림의 장점은 뭐냐면 실제 적혀있는 수학 성적들, 별량들이 어떤 성적들이 있는지 많긴 하지만
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50점이 몇 명 있고 60점이 몇 명 있고 그다음에 실제 세세하게 51점이 몇 명 있고 이런 별량들이 구체적으로 몇 점짜리가 몇 명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도수분포가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아까 말한 거 있죠? 90점 이상 100 미만인 성적, 뭐 100점까지 포함해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5명이면 표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계급이라고 그랬었잖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 실제로 5명이 있으면 도수가 5인 거지. 여기까지는 알지? 근데 단점이 이제 뭐냐? 나는 90부터 100까지가 5명인 건 알지만 실제로 90점대 성적이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기와 이끌림이면 알 수 있어요. 왜? 크기 순으로 나열하거든, 줄기와 이끌림도. 그럼 제일 밑에가 90점 라인이란 말이야. 그럼 90점대가 몇 명인지 당연히 알고 몇 점짜리가 분포되어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단점이 뭐라고 했어? 도수가 별량이 너무 많으면 보기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줄인 거야. 줄이니까 어떤 단점이 생겨? 구체적으로 별량이 몇 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90 이상 100 미만이잖아. 야, 여기에 들어가는 성적 5명의 성적을 우리 딱 90과 100 사이에 중앙에 있는 숫자, 즉 중앙값이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 더해서 반 나누면 190 나누기 2니까 몇 점이야? 95점이지.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 계급값이라고 불렀어. 자, 계급값을 왜 만들었는지만 잠깐 얘기한 거야. 왜 만들었어? 실제 별량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5명을 그냥, 자, 쟤네는 그냥 여기 실제로 100점이 5명이 있어도 95점 5명인 걸로 그냥 가정하자. 그럼 단점이 등장했죠. 실제 성적과 안 맞을 확률이 있고. 그래서 원래 도수분포로 뭔가를 계산할 때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보통 그런 세세한 것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더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해보고 중학교 1학년 문제집에 요거까지는 나와 있었어요. 물론 교육과정상은 지금 나와요. 지금. 왜 나오니까 얘기해줄게. 자, 보시죠. 대표값으로서 책에 3개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평균, 그 다음에 중앙값, 마지막에 최빈값인데 내가 설명을 이렇게 했을 거야. 평균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것에 단점이 어떤 게 있어서 만들어진 게 중앙값이고 중앙값을 그래서 만들었는데 중앙값에 단점이 또 뭔가가 있어가지고 만든 게 최빈값이다. 그래서 3개의 대표값은 어떤 게 우월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평균이지. 평균의 뜻은 얘기 안 해도 너네가 이미 알잖아. 기억나잖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니까? 평균 계산. 성적 평균 같은 거 낼 때 많이 쓰잖아.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했어? 3개의 성적을 더해서 과목의 개수인 3으로 나눴죠. 그 나누기 3한 게 실제로는 무슨 뜻이야? 수학 성적 데이터 값 하나, 그럼 도수 1이지. 영어 성적 데이터 값 하나, 도수 1. 국어 성적 데이터 값 하나, 도수 1. 그러면 3이라는 건 도수의 총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쓰면 거기 써 있어요. 평균의 뜻은 뭐를 더해? 별량을 다 더해. 그걸 뭘로 나눠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다라고 써 있었어요. 써 있어요, 여기에. 자, 근데 이게 생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빼고 그러면 평균을 그냥 단순히 별량이 주어져 있을 때 계산하는 건 541번, 542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할 수 있어. 왜냐면 별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A, B, C 이런 식으로. 542번 같은 경우는 다 써있죠. 심지어 거기 써있는 게 3, 6, 5, 2 이렇게 다 써있잖아. 그러니까 각각을 다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되는 걸 아는데 문제가 543번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고 544번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543번을 하나 풀 거야. 잘 봐봐. 자, 거기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점수랑 도수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마치 이거 도수분포표처럼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10점짜리가 도수 1이면 1명이 있는 거고 20점짜리가 도수가 4면은 4명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점수 20점짜리 별량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지. 괜찮죠, 여기까지? 우리가 도수분포표스러운 데에서 평균 계산하는 건 아마도 안 해봤단 말이야. 근데 우린 이미 안다고. 별량을 싹 다 더해서 뭘로 나눠줘?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된다는 걸 이미 알죠, 우리. 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10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별량에다가 개수, 다시 말하면 도수를 곱해. 그 다음에 20점짜리가 몇 명 있어요?
4명 있으니까 4를 곱해. 근데 왜 곱하는지 알겠어? 별량을 다 더해야 된다며. 20점짜리가 4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알겠지만 곱하기의 기본은 알잖아요. 똑같은 숫자 더한 것만큼 곱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를 100번 더하면 2 곱하기 100이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는 건 20짜리가 4개를 싹 다 더하기 위해서 곱하기를 하는 거다. 말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별량 다 더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무조건 별량에다가 도수를 하나씩 곱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짜리 5명 있고 40짜리 8명 있고 50짜리 2명 있고 지금 나 뭐하고 있어? 별량 다 더하고 있어. 그럼 싹 다 더하면 되죠. 자, 근데 봤더니 도수가 1, 4, 5, 8, 2, 4 다 더하면 얼마니? 50, 20이다 20. 자, 따라서 뭘로 나눈다? 도수의 총합인 25로 나누면 그냥 평균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계산은 그냥 내가 해줄 거야. 이게 20분에 계산하면 이게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33점이 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평균은 단위를 좀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단위 안 써서 까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게 여기에는 안 실려 있지만 아까 우리 도수분포표에서 계급값 얘기했죠. 그것과 관련된 게 이 책엔 진짜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수분포표의 단점은 별량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계급의 대표적인 값으로서 중앙값을 쓴다. 50과 60의 중앙값은 더해가지고 나누기 2하는 거기 때문에 55가 되고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타난 숫자를 우리는 각 계급의 계급값이라고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계산할까? 필요하니까 계산하겠지. 아니 필요 없는데 뭐하려고 계산을 하고 앉아있겠냐고. 자, 지금 내가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각의 계급의 도수가 2명, 4명, 5명, 6명, 2명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별량들의 평균을 계산하려면 똑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으니까 그냥 개수만큼 곱한 거고, 도수분포표는 별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대신해서 써? 별량 대신에 계급값을 대신해서 쓴단 말이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영상에 있었지 이거? 그치? 근데 도수분포표에서 평균 계산하는 거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해. 그래서 한 번씩 써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별량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55라는 별량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얘는 4개. 얘는 5개. 얘는 6개. 얘는 2개. 해가지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이거 다 더하면 별량의 총합이죠. 그걸 뭘로 나눠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차이점은 뭐다? 별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계급값을 구체적으로 도수분포표에서 쓰게 돼 있다. 까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죠? 다 썼나? 자, 바로 넘어갈게. 자, 평균 다음에 중앙값이 나왔었죠. 중앙값을 언급한 이유가 뭐였냐? 평균에 단점이 있더라. 근데 극단적으로 영상에서 엄청 크게 써주긴 했는데 뭐라고 썼냐는 기억이 안 나네. 아,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 16번이었어요. 야, 90 얘기였어? 그래, 똑똑하네. 자, 별량이 5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말도 안 되지만 수학 성적이라고 가정해볼게. 1916번. 아, 그래? 말이 됐구나. 좋아. 그럼 성적이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하지? 여기 뭐라고 설명했냐? 자, 게임했을 때 그 몬스터의 체력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몬스터 5마리의 체력이에요. 조금 웃기긴 하지만 내가 캐릭터를 키우고 있어. 무기의 공격력이 예를 들어서 3이야. 잘 봐. 이거 진짜 현실적이에요. 다 더했어. 5명이죠. 5마리죠. 5로 나누면 2000을 5로 나누는 건가? 그러면 한 마리당 평균 체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400이니? 400 맞죠?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공격력이 3이야. 그럼 5마리 중에서 잠깐 5마리 중에서 4마리는 이거 한 대씩 치면 끝나죠. 얘는 죽이려면 한참 오래 때려야 되죠. 그러면 진짜 현실적이라니까. 이 5마리의 평균이, 그러니까 각 몬스터의 평균이 400이라는 걸 알았으면 실질적으로는 얘네들의 체력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느끼는 이게 대표값이라면서요. 평균이라는 게. 그럼 무슨 얘기야?
저기 있는 5마리는 체력이 400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란 말이야. 평균이니까. 평균의 의미가 대표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무기 3 갖다가 400짜리를 때리려면 오래 걸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돼? 무기를 강화를 해야죠. 현질도 해야죠. 네? 체력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마리만 얻어 걸리지 않는다면 나머지 4마리는 굳이 강화를 하지 않고 현질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게 단점인 거야. 몬스터한테는 장점이지만 캐릭터한테는 단점인 거죠.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그럼 무슨 단점이 생겼어?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지.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이 400이라는 평균은 모든 별량들을 대표하는 수치란 말이죠. 대표로 하자니 1과 400은 1이 너무 낮고 너무나 체력이 뛰어난 이 사람은 400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를 깎아내린 거잖아. 너무 심하게. 그래서 평균으로서의 단점이 뭐다?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평균을 쓰는 게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상세하기 위해서 중앙값이라는 게 생겼었던 거예요. 자, 그럼 중앙값은 어떻게 했었어요? 크기 순으로 별량을 나열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돼 있지만 이렇게 나열하면 중앙에 있는 값은 말 그대로 홀수기일 때는 양 옆에서부터 하나씩 지워버리면 제일 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이라고 부르고 홀수기일 때는 특징이 어때? 기존에 있던 별량이 중앙값이 될 수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짝수개면은 자 5마리에서 6마리로 늘어났지. 이때는 중앙값은 어떻게 따졌어요? 정 가운데 있는 숫자가 위치를 보면 양옆에 하나 지우고 또 지우면 데이터가 없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정 가운데 있는 두 별량만 더해가지고 나누기 1을 하면 돼. 1이죠 그래봤자. 그럼 이 녀석도 중앙값 1이고 이 녀석도 중앙값 1인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 데이터를 만약에 내 캐릭터가 정보를 얻었다. 그럼 자신감이 아까에 비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3인공을 한 대 치면 죽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평균일 때는 헉 했다가 중앙값 얘기를 들었더니 오 이렇게 되는 거다. 훨씬 정확한 정보잖아. 심지어 좀 이따 하겠지만 추빈값도 있었죠. 추빈값은 일단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만 봐봐. 추빈값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도수가 높은 게 대표값인 거야. 그럼 잘 봐. 별량 1인 게 4명이 있잖아. 그럼 1은 별량 1 도수는 4야. 1996은 하나야. 그럼 누가 도수가 제일 높아? 1이 높잖아. 그럼 이 집단의 대표값은 1이 되는 거야. 이게 추빈값이야. 자신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평균에 비하면 훨씬 좋은 데이터가 되는 거지. 이런 게 대표성이 있는 거라는 얘기야. 결론만 짓자.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너무 큰 게 있으면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생긴 게 일단은 중앙값이다. 자, 일단 중앙값 유형이니까 이거 먼저 풀어보면 좀 귀찮아요. 중앙값, 최빈값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앞에 있는 두 문제는 크기순 나열로 해가지고 찾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것만 조심합시다.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는 기존에 있던 별량이 대표값, 즉 중앙값이 100% 됩니다. 근데 짝수계일 때에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는 계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예시로서는 1이 나왔죠? 근데 그 1은 기존에 있던 별량이에요? 아니에요? 별량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에 나열된 게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에 있는 숫자가 이 두 개지. 그럼 나누기 2하면 얼마야? 3.5잖아. 3.5는 별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짝수계일 때는 중앙값이 실제 별량과 다를 때에도 있고 같을 때에도 있고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짝수계일 때에는 중앙값이 기존 별량이 아니다 라고 개념서에 써있으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정확한다고 볼까요? 그때 달라요. 홀수계일 때 100% 있어. 근데 크기순 나열하면 정가운데 있는 숫자가 별량이 무조건 선택이 되거든.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럼 좋아. 푸는 거 그냥 547번 보면은 다음 자료 중 평균보다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한 것은 자 이미 개념에서 언급을 했어요.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 쓰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그럼 딱 봐. 보기를 봐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게 잘 보면 5번에 보세요. 다 60점대인데 한 명만 150 체력이죠. 2배 이상 크죠. 다른 보기 보세요. 막 그 체력 게임을 얘기하고 있네. 성적이라고 하죠. 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지. 5번에 비하면.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50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극단적인 값이라고만 써놔. 쉽죠?
내가 유형 다 한다고 한 이유가 여기는 어려운 게 없죠. 거의. 좀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망의 2학기에서. 자, 됐지? 책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 문제집에 비하면 많이 빠졌어. 원래 여기 하나 더 뭔가 붙어있는 게 있는데 책이 너무 쉬워졌네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니들은 숙제하기 편할 거야.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하다.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욕심을 내자면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고등기도 나가야 돼. 얼른 부지런히 나가야. 선생님이 이번 고등기도 설정한 게 일단 이차함수라는 단원까지만 하는 걸로 정의놨는데 사실 최소 하는 거 적어놓은 거야. 초단원으로 따지면 얘기 맛보기로 다항식 계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그 다음에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2차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6번째 소단원. 참고로 고등교재는 대단원 구분도 있지만 소단원이 되게 자잘하게 많이 나눠져 있어. 대략 세면은 13개에서 15개까지 있어요. 층마다 다른데 6개면은 반 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반은 해야 돼. 한만 못해.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셔야 아까 말한 2차 함수 그 다음이 또 방정식 부등식이야. 그래서 거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지금 계속 부탁드리거나 방부드리지만 열심히 해주셔야 가능해요. 고등은 절대로 억지성을 띠고 나갈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니네는 난 다 알잖아. 니네는 잘 모르잖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3번은 최빈값이에요. 자 최빈값을 왜 만들었을까요? 중앙값의 단점 때문에 만들어졌어. 가장 큰 단점이 뭐지? 평균, 이거는 사실 평균도 갖고 있는 단점인데 별량이 쉽게 의미로 수치화된 거야. 근데 어떤 집단의 데이터가 무조건 숫자야? 아닌 경우도 있어. 자, 대표적으로 우리 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야. 우리 반이 많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 대한중 2명 있어. 자, 불임중 하나 있어. 우리만 2명이구나. 자, 대한여중도 하나 있어. 곧 들어올 친구가 대한여중이어서. 오케이? 오케이? 지금 써있는 게 지금 데이터죠. 숫자입니까? 아니죠. 그럼 질문. 평균을 구할 수 있나요? 별량을 더해야 되는데 별량이 없는데 뭘 더해? 두 번째. 중앙값을 구할 수 있나요? 중앙값은 크기 순다연이라고.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뭐 대한여중보다 대한중이 뭐랄까? 그런 거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도 못 쓰고 중앙값도 못 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최빈값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최빈값의 뜻은 쉽죠. 최는 가장 최자야. 우수하다는 거야. B는 빈도수, 도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 값을 그 반의 대표값으로 쓰겠다. 물론 숫자일 때도 가능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로 했죠. 이 집단의 최빈값은 1이잖아. 1만 6개, 5개 있구나. 1이 아닌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나 빈도수, 도수가 높은 건 1이지. 그러면 최빈값으로 1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한중에 한 명 또 들어왔다. 그럼 대한중 3명, 도수, 불임중 2명, 대한여중 1명이니까 이 반의 최빈값은 대한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장점이 딱 드러났죠? 최빈값은 숫자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 또 하나 있어. 중앙값도 평균도 계산해보면 하나씩밖에 안 나와. 최빈값은 어때? 지금은 대한중이잖아. 이름은 어때? 대한중도 2명이고 불임중도 2명이야. 그럼 공동 1등이죠. 이때는 최빈값은 2개를 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하나가 아닐 때도 있어. 오케이?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어? 한 명씩이야. 그래서 전부 다 도수가 똑같죠. 그럼 이때는 최빈값은 없다고 합니다. 왜? 최다 빈도수를 뜻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월한 도수를 갖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하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럼 도수가 우월한 게 없죠. 그러면 최빈값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니? 무슨 말이야? 그래서 결론 최빈값은 하나일 수도 있고 더 넘어갈 수도 있고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냥 550번 바로 지켜봅시다. 자, 어느 수형 강습반 12명. 아까 숫자일 때도 최빈값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했을 때 나이를 조사한 것이다. 자, 얘는 뭐 양아치 같이 중앙값 최빈값을 다 구하라고 써있네요.
자, 중앙값이 내가 귀찮다고 한 이유는 크기순 나열이 귀찮은 거야. 자, 얘는 보니까 일단 귀찮지만 작은 거부터 써보자. 자, 제일 작은 게 25점.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두 개 있네. 이거 쓰면 다 나오겠네. 자, 26은 하나 있죠. 27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28 하나 있거든. 29는 없지. 30은 3개 있네. 이게 귀찮은 거야, 정확값은. 자, 그 다음에 31 하나, 32 2개. 아, 하나구나. 34 하나. 자, 별량이 12개죠.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 됐어. 자, 평균이 아닌 게 천만 다행이지. 언제 다 더하고 앉아있냐. 그쵸? 그러면 짝수개니까 중앙값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 가운데 몰려있는 숫자. 자, 전체 12개였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6개 세 가지고 딱 정 가운데 있는 숫자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앙에 몰려있는 이 두 숫자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더라. 28 더하기 30 나누기 2 하겠다는 거지. 29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값은 짝수개일 때는 실제 있는 별량과 아닐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단 중앙값은 A값 이렇게 되는 거고, 크기수 나열하니까 바로 보인다. 크기수 나열하게 되면은 같은 값끼리 이렇게 이어서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도수가 그냥 보이죠. 자, 최다 비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건 30이지. 맞죠? 그래서 최빈값은 30이 됩니다. 너무 쉽지? 너무 쉬워. 재미가 없어. 빨리 고등 수학을 해야 재밌지. 자, A 더하기 B 하면은 59입니다. 됐죠? 너무 쉽죠? 긴장감이라고는 1도 없어. 자, 적으면 이제 4번 유형이네요. 4번 유형은 551번은 줄기와 이끌림이네. 552번은 자, 이거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막대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원래 히스토그램은 이 막대기가 붙어 있죠. 그냥 편의상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봐봐. 553번은 이런 거 뭐라 불렀니? 도수분포다 이런 거. 그렇지? 자,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게 다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요. 그냥 552번 합시다. 제일 귀찮은 거. 자, 일단 가로축은 횟수. 무슨 횟수야? 병원 진료 횟수. 그 다음에 세로축은 도수죠. 도수. 인구수니까. 했을 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히스토그램이 뭐였어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도수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1, 2, 3, 4, 5가 원래는 도수분포표에서는 뭐야? 계급값이야.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별량만 더할 게 아니라 각 계급마다 도수가 있으면 그 도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돼요. 자꾸 빼먹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도수를 자꾸 안 곱해. 자, 1 한 명 평균 계산하는 거야. 2 몇 명? 3명. 3 몇 명? 5명. 4는 4명. 5는 2명. 다 더한 거지 별량? 그래서 뭘로 나눠요? 자, 15명이라고 써있죠 책에. 15로 나누면 되지. 자, 계산한 거 그냥 써줄게. 자, 그리고 원래대로면 평균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썼어야 되는데 단위 써야 돼. 원래 평균. 알았어요? 자, 이게 진료 횟수죠. 평균 진료 횟수잖아요. 회라고 원래 써야 돼요 이거. 자, 나중에 수행평가 보다가 점수 깎일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앙값은 자, 크기수 나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이게 잘 봐봐. 추정해보자. 15명이지. 홀수계지. 홀수계면 기존의 별량이 중앙값이 된다 했죠. 근데 15명. 그럼 생각? 15개를 나열해서 쓸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15개의 별량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숫자는 몇 번째 숫자가 돼요? 7개, 정 가운데 하나. 그럼 8번째 숫자가 되지. 느낌 알겠어요? 그래서 7번째까지 숫자, 그 다음에 8번째 숫자 딱 채워놓으면은 바로 그냥 답이 나오겠죠. 자, 근데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지만
크기 순으로 나열이 벌써 좌측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의견은 자, 제일 낮은 것부터 제일 많은 것 순으로 나열하면 1등부터 7등, 제일 낮은 것 순으로 1등부터 7등은 어떻게 나열하면 돼요? 첫 번째 게 1명이고 두 번째 게 3명이니까 4명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 막대기를 보니까 진료 횟수 3회인 게 5명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몇 명이야? 하나, 셋, 다섯이니까 9명이지. 9명이지. 그럼 8명째래네 중앙값이. 그럼 그 9명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도수가 미안 진료 횟수가 3회인 게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아니 9명은 여기서부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등부터 7등.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요 8명째에는 반드시 진료 횟수 3회인 인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중앙값이 얼마나? 3이다. 됐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C값은 뭐야? 최빈값이잖아. 자 이건 너무 쉽지? 최다빈 도수인 거 찾으면 되니까 도수가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3회죠 3회. 따라서 C값도 3이 되는 거죠. 뭐 볼 것도 없지 이거는. 자 3개 다 더하는 거랍니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9.2거구나. 답은 2번. 홀수계인 게 따지기가 편해. 짝수계인 거 계산을 또 해야 되거든. 귀찮긴 한데. 자 남은 두 문제는 집에서 열심히 한번 풀어오시고. 자 이제 여기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까지가 대표값이거든. 그 6번 유형은 이제 편차라고 써있죠? 요거는 3포도 첫 번째 유형이야. 자, 그래서 일단 5번 유형 잠깐 해보면 자 일단 평균과 관련된 거는 자, 뭐 555번은 미래가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556번을 한번 해볼까? 잠깐 읽어볼래? 일단 어려운 건 제일 밑에 558번이에요. 열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표는 10명의 학생들이 한 달에 받는 용돈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럼 용돈이라고 써 있는 거는 별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걸 받는 인구수가 도수가 되겠죠. 괜찮지? 자, 용돈의 평균이 8만 원일 때 용돈의 최빈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볼게. 느낌적인 느낌은 x랑 y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조건, 평균이 8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10명도 사실 조건이다. 왜 그런지 알겠어? 야, 10명은 누구누구 더한 거야? 학생 수.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아랫줄에 있는 학생 수 다 더하면 되잖아. 이건 사실 니네가 2학년 때 감각을 항상 키웠어야 되는데 미지수가 2개면 높은 확률로 연방일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은 아니에요. 내 경험상. 다 있어. 자, 봅시다.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도수 얼마? 10명이죠. 자, 그럼 x 플러스 y가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다면 무조건 연방이야. 자, 근데 조건 하나 뭐가 있다 했어? 평균이 8만 원이다. 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별량과 도수를 다 곱해야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오늘 4시까지 8 곱하기 3 9 곱하기 10 곱하기 y. 자, 이걸 뭘로 나눠? 전체 도수 10명이죠. 10명? 15로 나누면 그걸 계산한 게 8만 원이네. 자, 그럼 다행히도 여기 xy 문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10 넘기고 상수항 넘겨서 정리하면은 10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얼마입니까? 7x 10y는 80이고 24 더하기 18 넘겨가지고 계산하면은 38 맞지? 자, 그러면 문자집이 식두개 다행히도 만들어졌네. 연립방정식 가능하죠? 자, 계산을 좀 해볼까? 얼마냐? x는 4 y는 1이다. 맞지? 대입해볼까? 오씨 맞았어. 우연히 찍었는데. 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 최빈값을 물어봤어요. 자, 항상 최빈값이 쉽다. 그 최빈값의 출현 가능성에만 좀 주의를 하면은 도수가 제일 높은 거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x가 4고 y가 1이니까 도수 제일 높은 거 뭡니까? 7만 원이죠. 7만 원? 그래서 최빈값은 7이라고 쓰면 안 돼. 단위를 좀 쓰라고.
자, 이제 대표값 했으니까 3포도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계산이 좀 귀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시험 보면 통계 문제가 어려운 게 계산이 막히질 않겠죠.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게 많아. 특히나 이제 이런 3포도 계산 문제 할 때. 자, 일단 뜻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3포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별량들이 특정 집단에 어떤 값들이 어떤 경향성을 띠고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객관적인 수치 하나로 판단하는 건데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다행히도 중상 과정에서는 표준 편차, 분산, 뭐 같은 연결고리이긴 하지만 그 하나만 갖고 우리가 값을 따지게 돼 있는데 자 일단 편차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편차 뜻이 뭐였냐면 별량과 평균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기준이 자 평균으로부터 별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별량과 평균 값이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당연히 평균과 별량이 똑같을 때는 편차는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0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평균이 80인데 수학 성적이라고 생각해보자. A 학생은 95점이 나왔고 B 학생은 70이 나왔어. 이거를 내가 매번 답답해하는 게 거기 책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입니다 라고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거 순서를 헷갈려 할 이유가 원래 없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편차가 평균으로부터 별량과의 차이라 그랬죠. 근데 차하고 조금 달라. 차는 무조건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근데 평균이라 그랬지. A 학생의 성적이라 그랬지. 별량이라 그랬죠. 그럼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별량 이 사람은 성적이 15점이 우수하지 않니?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70점을 받은 학생은 평균하고 비교하면 10점이 부족하지 않니? 이게 편차야. 그럼 내가 말한 15점과 내가 말한 마이너스 10점을 식을 한번 세워보면 저 15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95점이라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나와. 예? 뭐에서 뭐 되죠? 별량에서 평균을 뺐어요. 얘도 마찬가지. 별량에서 평균을 뺐더니 내가 계산한 차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자, 따라서 공식이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빼기 별량이 아니라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게 돼 있다. 이해는 좀 하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개념 영상에서 내가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줬을 거예요. 이 편차의 합이 0인 것 때문에 무슨 계산을 뒤에서 했어? 편차들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무조건 0이 되니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각각의 편차를 싹 다 제곱해서 더했지. 왜 제곱했냐? 제곱하면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 값이 되니까 일단 더해서 다 0이 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정 기억나? 기억나? 자,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차의 합이 0이라는 특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살짝 응용한 게 562번이 될 수 있는데 앞에 게 너무 쉽네. 자, 이거 하자. 자, 편차와 도수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게 또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편차의 합이 선생님이 0이라 하셨으니까 첫 줄에 있는 편차를 다 더하면 0이겠지? 하고 더해봤더니 0이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밑에 있는 도수가 뭘 뜻하는 걸까요? 편차가 잘 봐. 편차가 마이너스 2 값을 갖는 별량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봤어? 도수분포표. 우리 도수분포표 평균 계산을 다 반드시 뭐를 곱했어? 도수를 곱했죠. 어디에다가? 별량에다. 그럼 마치 얘는 도수분포표는 아니지만 밑에 있는 도수가 마치 도수분포표의 도수처럼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편차는 별량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무의미부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편차가 마이너스 2 값을 가진 별량이 7개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편차의 합이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7개가 있는 거잖아. 따라서 나의 주장은 편차 마이너스 2에다가 7을 곱해서 더해라. 그냥 더하지 말고. 한 줄 요약하면 도수분포표 평균 계산하듯이 하셔라. 어떨 때 도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 알겠니? 자, 마찬가지야. 결국은 거기 있는 편차들 싹 다 도수랑 곱하여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게 그제서야 0이 된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은 관계상 그냥 써줄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4라고 나와. 뭐 이 문제의 주안점은 도수 곱하여. 그냥 편차만 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더해요. 또 도수 좋게 했는데. 자, 적으면 한 장 넘겨봐. 자, 그 다음 건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차와 도수의 관계에 대한 살짝 응용인데 안 어려워 사실은. 메인 메뉴는 8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그지 같아요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A, B, C, D, E의 음악 실기 시험 점수의 편차. 근데 이거는 도수가 따로 안 적혀있고 그냥 학생 A의 편차, B의 편차 이렇게 적혀있죠. 도수는 따로 적혀있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편차끼리만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일단 볼 것도 없이 아랫줄에 있는 편차들을 싹 다 더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x만 계산하면 자 써줄게. 이게 아마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 표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자, 마이너스 1이지? 뭐지? 순서를 반대로 썼네? 여기죠? 자, 썼어요. 채워 넣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뭐 물어봤어요? 5명의 점수의 평균이 86점일 때 C의 점수를 구하세요. 네. 평균이 86점이구나. 미안. 잘못 봤다. C의 점수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돼? 편차가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 했잖아. 맞죠? 그럼 C의 점수에다가 뭐를 뺀 거야? 평균 몇 점이라고 적혀 있어? 전체 평균이구나. 뺀 게 이게 나왔다는 거죠. 아니 쉽게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건 평균보다 5점이 낮다는 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평균보다 5점이 낮은 거잖아. 자, 평균이 몇 점이야? 86점이니까 이 녀석의 성적은 81점이 돼야 돼. 괜찮죠? 자, 그래서 평균보다 높으면 양수고 평균보다 낮으면 음수다. 솔직히 초딩도 하겠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중학교 1학년 때 수업해도 되는 거야. 사실 주제만 가면. 왜? 1학년 때 도수공급배, 자, 별량, 계급값 다 나오죠. 중3 거 뭐 새로운 거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이게 중3에 있느냐? 편차, 표준 편차 계산하면 루트가 나오기 때문이야.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도 말씀 안 드렸는데 편차도요.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원래는 자, 이것도 하고 이건 그냥 저건 상관없는 거구나. 자, 됐고. 자, 이제 뭐 오늘의 실질적인 메인 메뉴가 되겠죠.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표준 편차를 끝까지 이끌어내려면 과정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자, 일단 뭐를 계산해야 돼요? 별량이 적혀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자, 첫 번째 별량들이 다 나열되어 있으면 첫 번째로는 평균을 계산합니다. 영상에서 도수 공급도 하나 갖다가 쭉 보여줬을 거예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별량만 있을 때 뭐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나가 나와. 그 다음에 뭘 계산해요? 평균을 아니까 각각의 별량에 해당하는 편차를 계산해요. 편차의 합이 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했어? 각각의 편차를 제곱을 때려서 합을 계산합니다. 그걸 뭘로 나눠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요. 자, 이게 뭐야? 분산의 정의이지. 그래서 분산을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도 불러.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 게 우리 평균값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 분산이고 마지막에는 이 분산에다가 뭐를 하느냐? 루트를 씌우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죠. 분산의 양의 제곱분만 계산하고 이게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죠?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됐니? 자,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하나같이 이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이라도 나와 있으면 그래도 부담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자 볼게요. 569번 같은 게 짜증나는 거야. 평균 계산 안 돼 있죠. 다 해야 돼. 568번은 편차가 써 있죠. 네? 그럼 이거 생략된 거야. 이것까지 계산해 놓은 거지. 이것도 생략된 거야. 좀 나은 거 느껴져?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570번은 평균 계산 안 돼 있죠. 다 해야 돼. 575번은 평균까지는 계산돼 있죠. 그럼 편차부터 계산하면 돼요. 572번은 약간의 개념 문제인데 573번도 보니까 평균 계산이 안 돼 있어. 해야 돼. 그럼 또 개 귀찮은 거야. 아, 572번도 평균은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계산해야 돼. 다 귀찮은 거야. 자, 뭘 해볼까? 그냥 계산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니네가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건 평균부터 안 나와 있는 5, 6, 9번 같은 게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513번은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해줄게 그냥. 잠깐만. 노트 정리한 거에 있었던 예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잘 보십시오. 5개 별량의 합이 5입니다. 각각의 별량의 제곱의 합이 65입니다. 자, 지금 말한 건 별량의 제곱의 합이죠? 편차 제곱의 합이 아니야. 별량의 제곱의 합이야. 이걸 왜 줬을까? 오케이? 잘 봐봐. ABCD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라고 해서 자,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니? 분산을 알아야지 양의 제곱 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표준 편차라고 했지만 이거 찾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짜증나는 건 뭐였어? 평균이 안 나와 있어. 평균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별량의 합을 뭘로 나눠요? 조수의 합 5명으로 나누면 되죠? 10을 쓰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근데 A부터 E의 합이 5라고 나와있지? 그럼 평균은 1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원칙대로는 뭐 했어야 돼? 잘 보세요. 뭐 했어야 돼? 편차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합을 계산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있죠? A, B, C, D의 정확한 별량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앞에 보자. 자,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세워? 편차 제곱의 합, 즉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를 뭐에서 못 뺀다고 했어? 별량에서 표기 빼는 거라 했잖아. 자, 각각의 별량에서 뭐를 빼? 평균을 다 빼. 그걸 제곱한 게 편차 제곱인 거잖아.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 세우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건 노트 정리에 있었죠? 응용 파트에 아마 있었을 거야, 그치? 조금 어려웠겠지만 이걸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자,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다 빼자. 지금 계산한 건 편차 제곱의 합이죠? 그거를 뭘로 나눠요? 5로 나눠요. 5명이니까. 자, 맞지? 그렇게 계산한 게 분산인 거잖아. 근데 편차, 미안. 별량 제곱의 합을 왜 줬느냐? 곱셈 공식을 해보면 분자에 있는 애들을 조금 암산 좀 해볼래? 다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E제곱 생기지? 전개했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B 쭉쭉쭉 하게 되면 무슨 하게 생겨? 공식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2, 영어 2 생기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항은 1, 5개 생기는 거 보이죠? 1, 5개. 노트 정리한 거에 아마 요거 내용은 빠졌을 텐데 이거 나중에 공식 정리하면 분산을 계산하는 또 다른 공식이 만들어져요. 내가 영상에서 분산 계산하는 제2공식이라고 써준 건 없을 거야.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 이런 거 없었죠? 없었을 거예요. 아마 뺐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고등학교 때 나온 거라서. 일단 계산해보고 간접적으로 얘기는 해줄게. 앞에 잘 봐라. 그럼 이렇게 전개했더니 뭘 알 수 있냐면 문제에서 별량 제곱의 합이 65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별량 제곱을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은 이유는 나는 A, B, C, D, E의 합이 5인 걸 아까 알았잖아. 조건에 있었잖아. 이게 5야. 자, 몰랐던 것들을 싸그리 다 알았죠. 그러면 이 식이 뭐라 했어요? 분산을 나타내는 식이라 했잖아. 그럼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분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자, 계산을 하면은 12가 나와. 따라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라고 하셨지. 자, 따라서 답은 일단 양의 제곱근 루트 12가 되겠지. 그리고 표준 편차도 원래는 단위를 써야 돼요. 자, 이게 아까 얘는 단위가 아무것도 안 써있거나 그럼 얘는 쓸 게 없네. 분산은 단위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 얘기했을 거예요. 분산 빼곤 단위 다 써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거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문제집마다 써있는 책 있고 안 써있는 책 있고 당연한데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써야 돼. 분산은 제곱이 되기 때문에 단위가 변형돼요. 쓸 수가 없어요. 자, 나를 믿고 따라오시오. 물어봤어. 내가 한번 확인해봤어. 자, 이 문제는 단위가 안 써있으니까 생략을 한 거야. 자, 다 적으면 고등공식 하나 있다고 했는데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 이거 암기할 필요 없다. 안 써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는 거 확통 문과 쪽이긴 한데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도 외우게 된다. 분산하기 위해 계산하는 제2공식인데 자, 썼지? 자, 이것만 줄게. 의미를 잘 봐. 이 식 전체를 보세요. 이거 지금 잘 보면 5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E제곱 하고 자, 써볼게. 몰라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다른 분수.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이거랑 얘는 5분의 1 곱하기 5죠. 맞니? 맞니? 그럼 잘 봐. 여기 1은 뭐고 5는 뭔지 알겠어? 1이 뭐야? 왜 1 곱하기 5였어? 이 1 아니야? 근데 1은 출처가 뭐야? 5에서 뭐 빼고 그래? 평균 뺀 거죠? 괜찮아? 이해만 하자고. 이거 평균 뺀 거잖아. 이거 평균이야. 괜찮지? 일단 머릿속으로 하면 평균이라고 계산해. 실질적으로는 자 5분의 요거가 있는 거잖아요. 5분의가 약분되니까 뒤에 숫자가 뭐가 남아? 1이 남지. 근데 1이 뭐야? 평균. 근데 쭉 보면 평균이 또 숨어 있어. 어디 있을까요? 평균이지. 알겠어? 아니, 여기 써있잖아. 평균이지. 그럼 1이지.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2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네? 아니,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1이 뭐야? 평균이야. 그럼 계산하게 되면 몰라도 돼. 이거 적지 마. 사실 안 적어도 돼. 그냥 이해만 하자고. 써먹을 일 거의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럼 이건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별량의 제곱의 합을 개수로 나눴어요. 5개잖아. 이건 별량의 평균이죠. 그럼 이건 뭐라고 말장난을 좀 치면 돼?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별량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냥 말장난을 치면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평균이 1이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이게 만약에 2였으면 2가 5개 생기는 거야? 아니죠. 곱셈공식 지금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4가 되겠죠. 이해된다? 그럼 4가 5개가 있는 거지. 물론 분모에 5랑 날라가면은 이렇게 나오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내가 뭐라 했어?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살짝 애매해졌는데 그냥 이해만 하잔 말이야. 이게 그럼 결국엔 뭐예요? 평균 제곱이죠. 근데 여기는 2하고도 만나면 지금 곱셈공식 숫자가 바뀌어서 살짝 혼란이 있는데 여기도 정리하면 여기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평균 제곱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그런가 보다 해. 뭐다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아까 뭐라 했어? 평균 제곱이라고 했어. 지금 곱셈공식 하다 숫자를 바꿔서 그래. 그냥 이해만 하자고. 이렇게 되지. 질문.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류항이죠. 1 곱하기 평균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평균 제곱. 따라서 최종 공식은 이렇게 하나가 맞아. 이게 고등학교 확통에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야. 대단한 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중학교 공식을 쓸 때도 있고 고등학교 공식을 쓸 때도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 내신 문제에서는 안 나와. 근데 가끔 이제 내신 대비 교재나 시중 교재 좀 어려운 거 풀면 이걸 이끌어내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그 문제조차도 이 공식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 니네가 직접 곱셈공식 식을 세워가지고 이거 편차 제곱이죠? 곱셈공식이 생겨버렸잖아요. 식을 쭉쭉쭉쭉쭉 정리하면 애들이 없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그러면 학원 다녀보신 사람들 알겠지만 내신 대비 때는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거든. 이걸 외워서 버릴 거 내가. 왜 그럴까? 이거 하나하나 쭉 정리해가지고 계산해서 문제를 하나 풀었다 치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나도 내신 대비 때 이걸 외우라고 시키기는 해.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수학 공부는 이유 없이 암기만 해서 대입하는 거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우리 알지. 고등학교 진도 금요일부터 나갈 건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중3 거, 중3 2학기 거까지 뭐 정확하게 1학기 거까지만 상관없지만 1학기 거까지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진짜 이해도 안 해놓고 그냥 공식만 겨우 외워가지고 풀었던 게 많았으면 1, 2, 3학년 거 다 해당되는 거야. 고등학교 거 할 때 많이 힘들 거야 사실은. 왜? 원리도 모르고 공부만 했으면 그냥 외운 거죠. 물론 기계적으로 외워야 되는 단원들도 얼마 있긴 했어요. 곱셈공식 5개, 인수분해 공식. 그건 외워야 돼. 이해가 없어.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뭐 한 학기 내내 곱셈공식만 했냐? 아니잖아. 대부분은 2차 방정식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를 중3 때 왜 공부했는지 기억나? 2차 함수를 중3 때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기억나? 그러니까 그런 거 딱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야. 알겠어? 그걸 토대로 고등학교 2차 함수를 하게 돼 있어. 알겠니? 물론 까먹어서 분명하기 때문에 진도 나가면서 내가 설명을 다시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 양이 많아지잖아. 다시 말하면 니네가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 적어.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하면 진도를 못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그걸 귀찮다고 안 해? 진도 못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니네가 우리 반이 계획되어 있던 진도보다 못 나가는 거야.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우리 하루에 3시간 40분 주 3일. 네?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내 손을 탄 사람이 실질적으로 니니는 좀 늦게 들어왔잖아. 그치?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 두 사람 또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올 여학생 한 명. 셋이 좀 걱정이야. 그러니까 나랑 3학년 1학기 했어요? 안 했잖아. 2학년 2학기 내신 대비는 이제 니니는 했지만 기본 개념 수업이라든지 이런 건 나랑 안 했잖아.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극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 어쨌거나 열심히 하시고 모르면 도와줄 거야. 나랑 항상 고등 쉽게 못 가 절대로. 자, 무튼 그러면 문제 풀어야죠. 답 구했지 아까 1, 2, 3 이거. 자, 좋아. 그럼 넘어갑시다. 9번 유형할 차례야지. 자, 비슷해요 요거랑. 자, 봅시다. 자, 요거 보면서 우리 풀면 될 것 같아. 자, 576번 해줄게요 이것도. 공식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리대로만 푸겠습니다. 난 이거 몰라요. 세계별량의 평균이 4입니다를 통해서 평균에 관련된 식을 세웁니다. 울지 말고 잘 보시오. 3분의 어떻게 하면 되죠? x, y, z 더하면 되죠? 이게 평균이 4래. 자,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니? 별량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방금 푼 문제랑 연결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산이 2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평균이 얼마였어? 4니까 요 식을 또 쓸 수 있는 거야. 요거. 자, 어떻게 계산해? 평균 마이너스 미안.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 4죠? 편차 제곱의 합이 분산이지 않습니까? 다행인 건 항이 몇 개 없어. 3개밖에 없지. 자, 이걸 뭘로 나눠? 3으로 나눈 게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 되는 거지. 아까랑 똑같은 거 알겠지? 전개하면 돼. 찾죠? 그래서 일부러 2개 한 거야. 자, 조금 한 단계 빼볼게. 또 정리해볼게. 자, 모르는 게 뭐였더라? 제곱의 평균이구나. 뭐 쉽게 가자. 2AB 따리면 딱딱딱 하면은 8X, 8Y, 8Z 생기죠? 마이너스 8로 묶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겨. 이거 갖고 설명을 괜히 이걸로 했네. 이거 숫자가 평균이 1이 아니어가지고 좋은데 앞서 나갔고. 자, 이걸로 3을 나눈 거잖아.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여기다 넣으면 되지. 괜찮지? 남는 게 뭐를 구할 수 있어요? x제곱, y제곱, z제곱 구할 수 있죠? 자, 3 넘긴 다음에 대입한 거 싹 다 넘기면 되겠네요. 자, 계산 바로 해보자. 계산하면 이게 54가 나오는데. 자, 따라서 물어본 건 별량 제곱한 것의 평균이니까 그 구하세요라고 한 건 식수형은 어떻게 되겠어? 제곱한 것의 평균이면 어쨌거나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건 평균을 똑같다. 3개를 더했잖아.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되죠. 그거를 구하세요잖아. 구하세요. 3분의 54. 자, 이렇게 되죠. 자, 답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숫자가 딱 지금 이걸 할 거야. 외우지 마. 그냥 외울 필요 없어.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안 좋아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어요. 물론 안 좋아진 게 난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좋아진 것 중에 하나는 원리만 이용해서 문제 풀게끔 약간 과정이 바뀐 게 파트마다 조금씩 있어. 원의 성질도 사실 그런 게 있고 삼각비는 거의 안 바뀌었고 얘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예전에는 공식들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없다. 자, 10번 유형 넘어갈게요. 이건 공식 증명해줬던 거네, 노트 정리해서. 자, 기억을 좀 떠올려볼까요? 평균은, 자, 기존의 별량이, 자, 일단 요거는 쓸 때 제약 조건이 뭐였지? 자, 요거는, 이것도 마지막 문제 해야겠네. 너무 오늘 어려운 것만 보여주는데? 자, 봐라. 별량이 규칙성을 띠게 바뀔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였다가 모든 별량이 어떤 규칙성을 띠고 있어? 곱하기 2 마이너스 1 계산이 똑같지. 모든 별량은 괜찮죠? 이런 규칙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했는데, 자, 노트 정리 증명을 했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자. 평균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일괄적으로 전부 적용돼요. 왜 그런지는 식 써서 증명 다 해줬어. 자, 그럼 이 녀석의 평균이 분산이 평균이 안 나와 있지? 분산이 3이구나. 물론 이것도 책에서는 공식 안 나와 있긴 해요. 여기 책에 써 있지. 여기 써 있네. 이것도 아마 교과서에 없는 학교도 있을 거야. 이건 내가 그냥 예의상 알려주긴 했는데 공식을 먼저 쓰자면
이게 3이었죠? 평균은 어떤 과정이 펼쳐진다 했지? 자, M이라고 한번 해볼까? 얘기만 해보자. 평균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가 다 적용된다 했지. 그럼 새로운 집단의 평균은 2 곱하기 M하고 1까지 빼면 새로운 집단의 평균이 돼. 근데 정과 분산은 어떻다 그랬죠? 정씨 잘 보시고 조지 마시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 했죠? 더하기 빼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적용돼. 어떻게 적용된다 했어? 제곱수로 적용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줬어. 제곱수. 직관적으로 이해하자. 왜 분산은 제곱일까요? 편차 제곱을 계산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수치가 무조건 제곱수로 바뀌게 돼 있어요. 직관적으로만 넘어가.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분산을 계산할 땐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제곱으로서 영향을 간다. 증명 과정에서 이미 느껴졌던 부분이야. 따라서 2의 제곱 곱하기 분산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야. 자본에서 쉽게 5번이 나와. 공식 증명했으면 써먹은 거지. 근데 물론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약간 여기서 이제 분산 계산하는 고동 공식이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걸 하나 알려드리긴 했지만 내신 때 쓴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이 공식도 솔직히 말하면 내신 때 주로 써. 책에 물론 써있어 이거는. 아까 말한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은 안 나와 있어. 이거 앞에 없어. 근데 얘는 아직도 있어. 그래서 설명해준 거야. 그냥 조금 뺐어요 공식에서. 근데 이걸 만약에 문제집이나 아니 학교에서나 수행평가에서 공식 쓰지 않고 없는 학교도 있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그럴 거야? 아까처럼 다 세워야 돼. 이런 것처럼. 한 번만 해보고 넘어가자. 그냥 외우는 건좀 그래. 자, 이거 공식 써서 빨리 구하는 거죠? 내신 대비 때. 내신 대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답을 아니까 식 어떻게 세볼래?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집단의 표준 편차 분산을 계산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계산 과정은 평균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편차 계산에서 제곱의 합의 평균을 계산하게 된다. 라고 했죠?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기존 집단의 평균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미지수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사실 공식이지?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만 우리 좀 써먹자. 이거는 요 집단의 평균이야. 시간 관계상 이것만 쓸게. 원래도 이것들 이끌어내야 돼. 써줘야 되나? 노트 정리했으니까 요거는 허용 범위로 넘어가자. 자, 분산은 정석대로 식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 평균이 이거니까 편차는 항상 뭐에서 못 뺀다고요? 별량에서 평균 빼게 돼 있습니다. 암산 좀 해볼까요? 요것을 요거 빼면 어떻게 돼? 1은 날라가고 2x1 마이너스 2m 되지. 자, 자리가 없어서 그걸 못해 있어. 자, 2x1 마이너스 2m에 지금 계산한 게 편차죠. 제곱을 하는데 네? 그 다음 것도 생략을 좀 해볼게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거 빼면 될 거예요. 그래서 2x5번 마이너스 2m에 제곱을 계산하는 게 이제 뭐예요? 새로운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이지. 그거를 뭘로 나눈다? 5로 나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공식 안 쓰고 풀고 있는 거잖아. 정리를 좀 해보면 2로 묶이잖아. 그럼 지수가 2니까 4로 묶이겠죠. 2의 제곱으로 묶이겠죠. 계산력이 계산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가 4로 묶이면서 괄호 하나 살아남은 게 이거만 남지. 맨 마지막 것도 이 4로 묶여 나오겠죠? 이거만 남겠지. 자, 그걸 뭘로 나눈다? 5로 나누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거 뭔지 알겠냐? x1부터 x5에서 뭐를 뺐어? 다 m값 기존 집단의 평균이고요. 기존 집단의 별량입니다.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제곱해서 다 더했네요. 뭐예요? 편차 제곱의 합이죠. 어떤 집단이에요? 여기서 5로 나눴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이지. 요 집단의 분산이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따라서 파란색 네모가 통째로 이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이 답이 나온 거야. 근데 이 4가 출처가 뭐예요? 묶인 숫자 2를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화가 된 게
4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네,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답은 어쨌거나 요게 중등과정 풀이에요. 그럼 답은 4, 3,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내신 때 객관식이다. 그럼 이거를 빨리 풀고 넘어가면 돼. 근데 서술형이거나 수행평가다. 이 과정 안 쓰면 틀려. 이거 쓸 거 되게 많지. 그래서 알겠니? 자, 확인을 했고요. 자, 정리하시고 한 번 더 쉴 거야. 좀 하다가 우리 교재 고칠 시간을 아직 안 줬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하고 쉬어야 되겠다. 2개 남았나? 자, 해보시죠. 바로 합시다. 자, 요번 11번 유형은 어려운 거 안 풀 거야. 이거 한번 해야지. 근데 이거는 잠깐만. 바꾸자. 581에 니네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평균 계산하는 건 이거 저게 어디야? 1차 방정식 활용 1학년 거 그런 데 있었던 문제야. 한번 해봐. 581번. 자, 580번 하자. 자, 볼게요. 일단 580번에 11번 유형 네모 박스에 있는 루트 안에 계산한 식이 하나 써 있는데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 써 있는 공식도 그렇고 580번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A 집단, B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도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게 하나 있죠. 평균은 같아요.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테크닉이 있는데 자, 풀어볼게. 자유투 성공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A, B 두 팀의 전체 선수의 기록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하세요. 자, 두 집단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합친 것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분산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럼 공식이 뭐였어? 편차 제곱의 합의 평균이잖아. 그럼 일단 A랑 B 집단의 전체 인구수는 6명 더하기 6명이니까 12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문제가 뭐야? 분자에 뭐가 와야 돼? 편차 제곱의 합을 알아야 돼. 그럼 나의 의견은 이거야. A, B 집단 합친 거잖아. 그러면 A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과 B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을 선생님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항상 계산 순서를 잘 보세요. 편차를 계산하려면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지. 예? 무슨 평균 계산해야 돼? A, B 합친 거 구하고 있잖아. 그럼 반드시 A, B 집단 합친 것의 평균을 선행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편차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어? 야, 편차는 평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별량은 바뀌어? 두 집단의 각각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뭔가 계산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별량이 바뀌진 않잖아. 근데 바뀌는 건 뭐야? 두 집단의 평균이 각각 평균이 있는데 두 집단을 섞어서 평균을 계산하면 거의 대부분은 합친 집단의 평균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말이 잘못됐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 집단의 분산이랑 B 집단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해놨던 편차들의 계산 자료를 합쳐버리는 순간 평균이 바뀐다. 그럼 기존에 계산했던 편차가 다 깨지지. 평균이 바뀌었으니까. 네? 방금 뭐라 했어요? 두 집단의 평균을 합쳐서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이 바뀌는 게 일반적이다. A 집단의 평균, B 집단의 평균이 따로 있었는데 각각의 집단에서 편차를 계산할 때는 항상 어디서 어디를 뺀다 했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별량에서 그 집단의 평균을 빼잖아. 그럼 편차를 계산해놨을 거 아니야. B 집단도 계산을 해놨을 거 아니야. 근데 합쳐서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이 바뀐다며 일반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계산해놨던 편차가 바뀔 수밖에 없죠. B 집단도 평균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일이지? 각각의 별량에서 A가 됐건 B가 됐건 편차를 다시 계산해야 돼. 그럼 결론 기존의 A 집단에서 계산해놨던 편차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평균이 뭐지? B집단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편차를요. 근데 다행인 게 이 문제는 각각의 도수는 나와 있지만 별량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지. 네? 그럼 생각해봐. 평균이 바뀌었으면 편차부터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도수, 미안. 별량도 모르는데 어떻게 편차를 계산해? 평균을 계산하다 쳤을 때는 비현실적이죠. 근데 이 문제의 최대 조건이 뭐야? 두 집단의 평균이 같아요. 자, 이건 상식적으로 알지 않냐? 평균이 같은 두 집단을 합치면 평균이 안 바뀌지. 너무나 말씀한 거지. 자, 평균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존에 계산해놨던 편차값들 안 바뀌겠죠. 그럼 너무나 개꿀인 게 뭐야? 기존 A랑 B에서 분산을 계산할 때 계산해놨던 편차를 그냥 다시 써먹어도 되죠. 안 바뀌었으니까. 뭐가 안 바뀌었어? 평균이 안 바뀌었으니까. 자, 결론은 이거야. 두 집단 또는 세 집단에 합쳐가지고 뭔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평균이 안 바뀌면 결론 기존에 계산해놨던 특정 집단들의 편차들을 써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평균이 안 바뀌었습니다. 결론 내렸어요? 네. 이해됐죠? 자, 그럼 나는 평균 안 바뀐 거 알겠지? 안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계산해놨던 편차 제곱합을 그대로 써먹을래.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쌤 저걸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러시는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건 알걸? 평균 공식이 뭐였어? 도수의 총합을 미안 별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죠. 이 연두색으로 쓴 건 공식이지만 공식이 앞서서 원초적인 개념 좀 얘기해 보자. 등식 아니니? 나 이 얘기 수업할 때마다 한다. 다른 말도 이건 알고 저걸 변형할 줄은 몰라. 변형을 어떻게 해? 등식의 성질.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 니네 1차 방정식 활용 때 많이 해봤어. 그 아까 내가 뭐라 했냐 581번이 평균 계산하는 거니까 니네가 한번 해봐. 이거 1학년 1차 방정식 활용 때 했던 거야 라고 했었잖아. 그때 썼던 테크닉이 이거예요. 뭐였냐면 이게 지금 581번의 힌트다. 별량 기준으로 정리를 가져가자. 이항해가지고 등식의 성질 써가지고. 참 아쉬울 노릇이야. 등식인 건 왜 자꾸 모르고 저걸 외워서 대입할 생각만 하느냐. 도수를 이용하면 뭐 곱하기 뭐로 바뀌어요? 평균 곱하기 도수로 바뀌죠? 이건 공식이 아니지. 그냥 이항만 한 거예요. 식세울 때 많이 써. 자, 똑같은 얘기 해볼게. 분산은 공식이 뭐였어? 이거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죠? 그게 분산이죠? 이건 등식 아니야? 이항할 수 있겠네요. 알겠나? 제발 좀 이런 기초는 좀 그렇고 아쉬운 포인트. 좀 알아야 돼 솔직히 이런 거. 그럼 나의 의견은 편차 제곱의 합을 계산할 수 있다. 뭐랑 뭐를 곱하면 분산과 도수를 곱하면 같은 아이디어 아니? 아니 얘는 1차 방식 때 해봤는데 이건 또 왜 모르시나? 참 아쉬울 노릇이야. 공식 아니죠? 공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쓸 거야? A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과 B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을 써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평균 안 바뀌니까. 맞니? 그럼 나는 A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을 A 집단의 분산과 A 집단의 도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겠네. 괜찮음? 표를 보니까 나와 있음? 나와 있죠? 아, 저기 나와 있구나. 표준 편차가 나와 있네. 이것도 계산해야 되네. 귀찮아. 근데 가능하지 않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네. A 집단의 표준 편차 루트 6이잖아. 분산은 얼마예요? 제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를? 표준 편차 6이지. 뭐를 곱한다? 도수 6. 똑같아. B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은 B의 분산과 B의 도수를 곱하면 되겠지. 자, B 집단 보니까 표준 편차 4입니다. 분산은 제곱하면 되죠. 양의 제곱근이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도수는요 6이에요. 여기 인구수도 똑같네? 왜 이렇게 해놨어? 자, 그럼 어떻게 돼? 36 96 뭐였죠? 그럼 A의 편차 제곱이야 B의 편차 제곱의 합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한번 이해했으면 다음에 그냥 바로 싹싹싹 넣으면 되고 처음에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되죠.
자 12로 나눴습니다. 더하면 얼마야? 네 32니까 11이냐? 자 그러면 표준 편차 물어봤으니까 양의 제곱근인 거지. 지금 분산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표준 편차 단위 쓴다 안 쓴다? 쓴다. 자 단위 뭐라고 써 있어? 개수죠 개수. 평균에 단위 써 있죠? 걔라고 쓰면 된다. 이 책은 써 있네 다행히. 내가 알기로도 쓰는 게 맞아. 안 써 있는 책이 가끔 있어. 자 하나 남았네요.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좀 할게요. 천천히 했다 오늘. 그치? 잘 나와 있는 거 내신 분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거 뭐냐면 어떤 별량이 하나 빠지고 뭐 새로운 별량이 추가되면 그 양에 뒤에 하나 있을 텐데 나중에 나오는데 보여줄게요. 어떤 별량이 하나 빠지고 새로운 별량이 하나 추가됐을 때 평균이 어떻게 바뀌고 뭐 분산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게 좀 어려워. 근데 어려운데 그나마 비슷한 게 있긴 있네요. 참 구경이나 해보시겠습니까? 자 뒤에 어디야? 104페이지에 599번이 있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탈퇴하고 뭐 탈퇴했다고만 나왔구나. 멤버가 한 명 빠졌죠? 보이죠? 그러면 인구가 하나 빠졌으니까 도수도 줄고 평균도 뭔가 바뀔 여지가 있겠지. 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어렵고 요것의 심화 버전이 602번 바로 오른쪽에 있죠. 나중에 한번 풀어볼게. 오늘은 숙제 안 나가지만 자, 참고만 하시고 자 또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이제 경향성, 분석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노트 정리할 때 얘기했는데 자 표준 편차, 분산을 계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료의 분포와 경향을 숫자 하나로 확인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료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분포를 때렸을 때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자. 어떤 평균에 해당하는 별량 값이 요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별량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되게 다양한 분포가 나타날 텐데요. 그때그때 다르나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 여기들이 이제 시간 생각하면 히스토그램 같은 거야. 이렇게 모여있을 수도 있고 똑같은 평균인데 평균 쪽으로 갈수록 별량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 극단적으로만 얘기했어. 일단 단어만 이해하려고 내가 이걸 그렸는데 자료들의 분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고르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게 언뜻 보면 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왜 그렇게 느껴져? 각각의 별량들이 일정 도수를 갖고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별량별로 도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평준화되게끔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왠지 이게 골고루 맺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고르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고르다 고르지 않다의 기준은 평균 기준이야. 자료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건 관심이 없고요. 평균 기준으로 그 집단의 별량들이 가까이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근접하냐 안 근접하냐. 자, 근데 평균 기준으로 별량이 근접하냐 안 근접하냐는 뭐랑 좀 연관이지? 편차. 잘 들어봐봐. 평균 기준으로 이렇게 모밀조밀 모여있는 집단과 넓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집단과 비교를 하면 편차가 이거보다 이게 크지 않니? 편차가 아까 뭐였어요? 평균으로부터 별량이 떨어져 있는 정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거 얘기했잖아. 얘는 플러스 편차고 얘는 마이너스 편차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으면 일단 편차 자체가 얘가 더 커. 그럼 제곱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커지겠죠. 직관적인 판단. 그럼 그거보다 평균을 계산하면 얘보다 편차 제곱의 평균. 당장 편차 제곱의 합도 얘가 클 수밖에 없지. 그럼 평균 때리면 얘보다 얘가 클 수밖에 없지. 그럼 결론.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도 크지 않나? 양의 제곱권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건 편차가 커요. 표준 편차가 커요.
분산도 당연히 크고요. 얘보다 얘가 크다는 거야. 그럼 고른 건 누가 고른 거야? 평균 쪽에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편차가 최소화된 집단. 얘보단 얘가 작잖아. 이런 집단이 더 낮으며 이런 집단을 뭐가 고르다? 분포가 고른 집단이다. 고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고른 게 아닙니다. 평균 쪽에 오밀조밀 최대한 모여 있을수록 고른 집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은 편차래. 표준 편차가 작은 게 고른 거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게 대표 문제에 써있네. 자, 보자. 아래표는 어느 중학교 3학년 5학급의 수학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1반의 학생 수가 3반의 학생 수보다 많다. 알 수 있나요? 평균만 갖고 뭘 압니까? 모르죠. 2번. 2반의 성적이, 자, 고르다 나왔지. 2반의 성적이 4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자, 2반의 성적이 4반의 성적보다는 좀 떨어지죠. 평균이 낮잖아. 평균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근데 표준 편차를 보니까 2반의 표준 편차가 4.3이고 4반의 표준 편차가 9점이야. 아까 말했죠? 표준 편차가 낮아야 고른 거라며. 맞네, 답이네. 답은 2번이야. 그럼 이거 유추하면 어떻게 되겠냐? 반평균은 2반이 낮으나 4반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얘보다는 좀 퍼져 있어. 다시 말하면 성적이 안 좋은 애는 얘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경향이 그렇다는 거야. 얘보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성적이 좋은 애들의 분포도 얘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이해됐어? 무슨 말하는지? 자, 다시 정리하면 고르다 안 고르다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냐? 편차가 작아야 고른 거야. 편차 제곱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 쪽에 모여있는, 자, 몇 반인 거야? 2반이 상대적으로 4번보다는 오밀조밀 모여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자, 따라서 답은 2번이고, 자, 틀린 거 확인을 해보고 시작. 3번. 1반에 90점인 학생은 없다. 알 수 있나요? 아니, 도수분포표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프도 없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5반에 있다. 얘는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 8반이 평균이 높아서? 5반이구나. 5반이 평균이 높아서? 아니, 이 사람아, 반평균이 높다고 거기에 정기율등이 있나요? 할 수도 있죠. 모르는 거죠.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몰라, 그러니까. 자, 5번. 60점 미만인 학생은 3반에 가장 많다. 아니, 3반이 평균이 1반이 더 낮은데. 그거과 관계없이 60점 미만이다, 이상이다 이런 거를 구체적인 줄기와 이끌림도 없고 평균이란다. 도수 분포표도 없고 어떻게 알아? 나머지는 아예 구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치? 정확하게 고르다 안 고르다 때문에 풀었는데 2번만 정확하게 맞다. 자, 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자. 586번. 아래 꺾은선 그래프는 답 2번이고요. 중학교 3학년 1반과 2반의 8구표 표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요건 도수분포 다뤘거든요. 그치? 자, 괄호 1번 볼게요. 8구표 표기 기록이 더 좋은 반을 말하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거 별량하고 도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진지 빨고 계산하면 할 수는 있겠죠? 별량 곱하기 도수에서 인구수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일단 도수분포 다형 왜 공부했어? 기억나니? 히스토그램인데 이걸 또 왜 공부했죠? 서로 다른 집단의 별량의 분포를 그림 하나로 오버랩해서 비교하기 편하려고 한 거야. 왜?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 같은 거잖아. 겹쳐져 있으면 누가 좋고 나쁜지 비교가 잘 안 돼요. 색칠을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겹쳐져 있으면 누가 낮고 높은지 잘 안 보이는데. 불편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막대기 꺾여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경향을 비교하기 편하다 했잖아. 빨간색보다 파란색 2반이 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지금 내가 말한 거 중학교 1학년 통계에 나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경향을 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경향이 별량 개수가 8곱하기 개수가 좀 많은 경향을 띠는 거죠. 빨간색보다. 근데 이거 함정이 있었어 옛날에.
그러면 애들이 이걸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면 우수한 거구나. 그러니까 답은 이거는 2번이 맞아. 함정이 뭐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고 무조건 우수한 거야? 아닐 때도 있었잖아. 목요일. 만약에 그 별량이 100m 달리기 성적이라면 반대지. 야, 달리기 성적은 숫자가 작아야 잘하는 거잖아. 아,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도 아니면 바보들이 이런 거 틀렸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달리기 성적이라면 A가 더 우수한 거예요. 괜찮지 여기까지. 자, 1학년 얘기였고 2번 어느 반의 기록이 더 고른가. 자, 요건 좀 얘기가 달라. 아까 보여줬잖아. 평균 라인에 몰려 있을수록 고른 거고 상대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건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고르지 않다 라고 했는데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1반하고 2반을 굳이 비교하면 2반이 좀 더 퍼져 있죠. 넓게. 이해됐어요? 1반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얘처럼 차이는 안 나잖아. 근데 굳이 여기서 비교하면 1반이 조금 모여있지. 그러면 1반이 고른 거야. 2반이 고른 게 아니라고. 넓게 퍼진 게 고른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답은 1반입니다. 개념 문제죠? 쓸 것도 없어요.